자, 우리 그럼 이제 경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개정된 내용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있죠. 그래서 그 토지 거래 허가 우리 기준 면적 있잖아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주상공록에서 682 쭉쭉빵빵 애웠던 거. 그거 바뀌었어요. 그 강화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거래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지도 이번 신설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 개정된 거 이거 밴드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지금 방금 올리고 왔거든요. 그거 이제 여러분 밴드 참고해서 출력해서 보시던가 아니면 다운받아 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강의할 때는 다 할 거니까 또 그렇게 신경 안 쉬어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책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도 막 너무 깊이 있게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솔직히 이제 하려면 민사집행법이라고 법조문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권리 분석 간단히 그리고 이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경매 교재 597페이지. 자, 경매 597페이지. 자, 먼저 경매 이거 간단하게. 자, 이건 시험이 안 나와요. 자, 원래 우리 경매는 크게 이제 사경매, 공경매 이러는데 사경매는 우리가 미술품이나 활동품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주로 호가 경매를 많이 해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자, 지금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 드는 거 아니면 또는 번호표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할게요 해가지고 막 그 진행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인데 그 낙찰되면 낙찰되는 금액의 몇 프로 수수료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어요. 그 잘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또 막 어때 자존심 부추겨가지고 사람 내 지르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렇게 교묘하게 감정을 딱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상당히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손들고 하는 거 있죠. 자, 혹시 거기서 아는 친구를 만났네. 야, 누구야 불렀어. 자, 이거 호가로 인정될까 안 될까? 인정?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또 코미디 영화는 그러잖아요. 야, 불렀는데, 드디어 30억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자기는 아닌데. 이리 나오세요. 당신이 당첨됐어요. 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코미디 영화 같은 데는. 그러니까 거기 안다고 손들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공경매는 이제 크게 이제 경매와 이제 공매인데, 자, 공매는 우리 그냥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이것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크게 이제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인데,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경매에 대해서 좀 많이 했잖아요. 일단 좀 하루 날 잡아서 그거 꼭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경매 강의는 다른 데 비용 들여서 비싸게 안 해도 그것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또 경매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좀 복잡한 권리 분석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더 배우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의무 경매가 뭐냐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이나 근저당 하잖아요. 그럼 저당이나 근저당권자는요, 그 물권이잖아요. 그 권리에서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의무 경매 그래요. 그런데 일반 채권자는 자기가 채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할 수 있냐? 못 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집행권원이 뭐냐? 대표적으로 판결문.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 그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여. 그러면 판결이 나오죠? 그 판결문 가지고 와서 경매해야 돼. 그러니까 경매가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경매할지 안 할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 이런 말 써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떼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네. 그럼 이 사람 돈 안 갚으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하겠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견된 경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는 이제 보통 우리 강제 경매, 의무 경매인데, 자, 절차는 같습니다. 절차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럼 이제 경매로 어떤 물건이 넘어와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참관련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입니다. 자, 그럼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배운 것처럼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 우리 교재 저 뒤쪽에 나와요. 이거. 보니까 이게 절차 맨 뒤쪽에 권리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교재. 자, 그럼 뒤쪽 권리 분석을 봅니다. 먼저. 자, 우리 교재 616페이지. 616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이 경매로 넘어옵니다. 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뛰어들어서 경락을 받고 싶어요. 뭔가 투자 목적으로. 자, 그런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독 있는 사과 이런 말 써. 그럼 독 있는 사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잘해서 그런 거 철저히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분석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나 없나 이걸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소멸주의, 인수주의인데 우리 교재는 그 소재주의란 말 쓰고 있죠? 소재. 자, 그런데 이거 일본 말이 일본 말. 일본 한자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돼. 혹시 어려서 부모님한테 너 방소재 좀 해라 이런 말 들으신 분? 방소재 많이 들었죠? 그때 쓰면 방소재 깨끗이 쓸어라. 소멸 깨끗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본 한자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제 여기서 신세대, 구세대가 나뉘어. 요즘은 소재란 말 안 써. 그러니까 소재 들어보신 분은 다 9세대야. 안 들어보셨어요? 오, 신세대네. 오, 신세대. 안 들어보셨나 봐. 와, 이런 말을 안 들어봤어. 아니면 청소를 안 했나 보네. 아, 귀하게, 곱게 잘한다. 저도 맨날 방소재라 이런 말 듣고, 그런 말 듣고 잘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놔두고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 소멸되는 권리. 자, 여기 대표적으로 저당, 근저당, 담보 받은 게, 감료, 압류된 게 이러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붙들어 놨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어때요? 돈을 받을 만큼만 빌려주고 순위도 적당히 빨라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경매 신청하면 이들은 다 소멸되고 자기 경락대금에서 배당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이건 순위 상관없이 인수해야 돼요. 또 법정지상권도 그러고요. 분묘기지권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선순위 보존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장 선순위에 있어. 그럼 이것도 인수해야 돼. 우리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본등기래요.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된다? 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본등기 해버리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유치권은 예외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유치권은 예외있다는 게 뭐냐? 자, 우리 교재 618페이지 봅니다. 자, 618페이지 보시면 그건 메인 위의 권리 분석에 자, 거기 3번 있죠? 자, 거기 보세요. 밑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소멸된다는 얘기. 자, 우리가 이제 경매 등기가 들어갑니다. 경매 시작하면 이제 등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뭐냐? 거의 90% 이상 가짜는 얘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안 뺏기려고 친구한테 야, 너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 좀 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자로 존재하고 그런 사람은 보호가 되는데 이 이후에 나타난 거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 이 예외가 그 말이에요. 네, 이거 이제 정리 잘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를 분석하려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돼. 자,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은 뭐냐? 그 권리를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뭐예요? 소멸되고 그 위로는 인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말소 기준 후보냐? 이들이 말소 기준 후보. 자, 담보 가등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 이들이 주로 말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이 말소 기준 후보인데 누가 되느냐? 이 중에 순서가 빠른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권, 3순위 압류, 4순위 근저당. 그럼 누가 말소 기준? 여기 1번, 여기 이렇게 저당, 압류, 근저당이 이들이 후보인데 가장 빠른 여기가. 그러니까 1번 근저당이 말소 기준. 그럼 말소 기준부터 시작해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소 기준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경매 참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우리는 X만 보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렇죠. 깨끗이 다 세탁이 돼. 내가 인수할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없어요. 참가해야지. 자, 다시. 1순위로 지상권, 2순위로 임차권, 3순위로 근저당, 4순위 가압류, 5순위 저당권. 자, 말소 기준 몇 번? 여기? 근저당,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 후보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근저당, 가압류, 저당. 얘들이 후보지. 얘들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근저당부터 그 밑으로는 다 뭐예요? 다 소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인수해야 돼요. 그럼 그 인수해야 되니까 위험 부담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자, 이거 1번, 2번 합니다. 다음 주 위험 부담이 없는 경우는 몇 번? 1번. 이렇게 고르라 이거야. 지문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뭐 가봐야 알지 이제. 가봐야.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말소 기준금을 다 후순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글이 다 뭐한다? 다 소멸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말소 기준금보다 선순위, 방금 왼쪽 이거 말소 기준 위에 있어 위에. 그럼 위에 있으면 다 뭐 해야 돼요?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돼. 자, 그럼 한 번 더. 자, 1순위로 전세권, 2순위로 저당권, 3순위 가압류, 자 4순위 압류 이렇게 있어요. 자, 말소 기준 몇 번? 2번? 네. 이제 알겠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2번 여기서 소멸. 이 전세권은 뭐예요? 인수. 자, 근데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소멸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민법 시간에 전세권은 영익물권이잖아요. 그런데 담보물권 성질도 있다. 기억나죠? 뭐 때문에? 왜 담보물권 성질이 있다고 그래? 뭐 때문에? 아니, 말소가 아니죠. 자, 우리는 배웠어. 담보물권 성질 있다는 거 배웠어. 그럼 뭐 때문에 있는지는 몰라. 이거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에? 아니, 등기는 다 하죠. 영익물. 전세 보증금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뭐가 담보물권 성질이냐 했을 때 담보, 뭔가 담보로 붙들어놨다 이 말이잖아요. 담보. 그게 이제 보증금. 근데 이 사람이 자, 전세권은요. 토지를 내가 일정 기간 빌려서 사용하겠다. 대신 보증금 주고. 그래서 그 기간 보장받아서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순위라면 그 기간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 경매로 넘어가는 마당에 나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갈래. 전세권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때는 이게 담보 물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하고 똑같냐?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뭐예요? 소멸돼야 안 돼? 소멸되고. 그럼 뭐가 돼? 말소 기준이 돼버려요. 이 전세권이. 그러니까 소멸된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 그러니까 권리 분석에서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내가 인수하겠구나 이러지 말고 배당 요구 했나? 안 했나? 이것부터 살펴봐야지. 그렇게 배당 요구 했다면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배당 요구 했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전세권자가 나 마음 바뀌었어. 배당 요구 했던 걸 나 취소할래.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이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분석은 간단합니다. 우리.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것들만 있어요. 지분 등기랄지 그리고 또 법정 지상권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는 있다면 우리가 안 된다는데 그럼 그게 법정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그런 것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유치권자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 왜냐하면 유치권 가짜도 많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럼 이 사람들은 좀 어리버리한 사람 경락받았다. 지 채권액이 1,000만 원밖에 아닌데 1억이라고 그래요. 그럼 1억 다 줄 거예요? 이런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고 실은 중요한 게 물건 분석이에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하자나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제대로 분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걸 잘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잘하냐? 우리 개공사들. 왜? 수시로 부동산 거래 중개하다 보니까 보는 눈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거 아니에요. 왜?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도 하고 막 집도 사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막 어때요? 대출 받아서 무리해서라도 막 집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개해서 돈 벌고. 근데 경기가 하락이네. 무리하게 대출 받았던 게 막 집값 아니 그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어때요? 바로 다 경매로 넘어.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매 시장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중개해서 돈 벌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매 물건 골라서 투자해서 돈 벌고. 우리는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그러니까 이거 같이 알아놔야 돼, 몰라야 돼? 같이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중개도 해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소개했다가는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특히 이제 유치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려요. 자, 우리 거기 판례에 보면 아까 유치권 618페이지. 그 판례에서 잘 찾아보면 자, 618페이지 보세요. 특히 유치권 시험에 잘 나오는 이거 잘 틀려. 자, 거기 판례에 1번 판례 있잖아요. 1번 판례.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경락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법조문이거든요. 민사집행법. 이 말은 뭐냐? 그 변제할 책임이 있단 말이야. 유치권자한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돈을 줘야 물건 넘겨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수한단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 그 채권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걸 거절하는 거지. 야, 너 돈 갚아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단지 거절만 하는 거지. 그런데 경락이는 그걸 넘겨받으려면 변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 구분해서 여러분이 잘해야 돼.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경매 등기가 종료된 이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거의 가짜니까. 그래서 특히 유치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돼. 이거 시험에 유치권이 제일 잘 나와.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설명 이렇게 잘 들으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절차로 들어갑시다. 자, 앞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600페이지. 자, 거기 600페이지 이제 그 절차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보고 쭉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 거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따라오셔도 되고.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대비용은 그 왼쪽에 60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만 이렇게 딱 보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옆에다 적으세요. 차라리 그게 나와. 이거 몇 페이지 찾고 이거 너무 힘들어. 자, 거기 그림 600페이지만 보고 쭉 쫓아오세요. 네, 자, 600페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자, 이렇게 경매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경매 법정은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송달 알려줘야 돼요. 지금 당신 부동산 누군가가 경매했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라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송달 절차 이걸 빠뜨리면요, 경매 절차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해줘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달이란 말은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정은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송달 그리고 등기 이거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경매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이거 알려주기 위해. 예기치 않게 제3자 또 손해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매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그 부동산과 엮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알린다 이거예요. 알린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건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자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자 강제나 의무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누군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그런데 또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들어왔는데 또 경매를 신청했어. 누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하는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여기에 따라 경매 절차를 뭐 한다? 이거 진행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각해서 커트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일단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서 이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취하면 이제 이 두 번째 경매가 진행돼야 되니까. 그래서 커트 시키지 않고 일단 받아준다. 자, 그 얘기. 그다음,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 소송으로 넘겨서 그래서 판결을 얻어서 이제 경매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집행권은 강제 경매. 그런데 이렇게 소송 제기할 것 같으면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빼돌려. 이걸 강제 집행 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붙들어 놔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가압류. 압류를 미리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 부동산 압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매는요. 경매 등기나 송달 둘 중에 빠른 날 자동으로 압류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등기할 때 생긴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송달을 하거나 경매 등기를 하거나 둘 중에 빠른 날 이건 자동으로 압류 효력이 생겨요. 압류 등기를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자동으로 압류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풀린다 이 말이야 자동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든지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처분 못하게 일단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놓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압류 이렇게 압류.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자, 배당 요구는요. 자, 지금 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채권자 니네 돈 받을 사람들 모여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빚쟁이들 모여라. 그래서 니네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언제까지? 종기. 이 마감 날짜를 정해 줄 테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이 종기를 언제로 정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자,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로 정한다? 첫 매각일 이전. 그러니까 이제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기가 지나면 이거 철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아까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나 마음 바뀌었어 하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돈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들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당연 배당 그러는데 어떤 경우냐?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일단 자기가 선순위라도 배당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락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위에서. 그런데 자기보다 후순위가 배당을 받아가니까 찾아가서 야 실은 내가 너보다 선순위야. 너 그거 나한테 돌려줘. 이런 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보험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어떤 경우냐면 그 경매 등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동산상에 권리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오는데 그 부동산상에 등기부상에 권리자라고 기재되는 뭐 저당권자, 전세권자,
또는 가압류, 압류 등기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법정에서 조사를 해보면 등기부에 이렇게 자기가 권리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채권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또 자세히 해요, 우리가. 자, 이제 배당 요구 종기가 종기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매각하기 위한 준비. 자, 이 준비를 이제 누가 하느냐, 이제 법원에 이제 집행관이라고 있어요. 혹시 경매법정에 가다 보면 그 경매법정 앞에서 이제 막 경매 진행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판사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고 집행관이라고 그래요. 경매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건에 대한 조사도 다 합니다. 권리 분석 이런 거 다 해요. 또 주택이라면 세입자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또 이제 공무소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신고 채권대. 아까 등기부상의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니네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가 그걸 신고해라. 또 공무소, 세무서 니네들도 세금 못 받은 거 혹시 얼마 있나 신고해라.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맡겨가지고 이 부동산 평가를 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겠나. 그럼 이제 이들이 평가한 걸 갖다가 감정가라고 그래. 그럼 그 감정가를 토대로 이제 뭘 정하느냐?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 자, 만일 이제 여기 3억이다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 3억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매물서 그래. 매물서 그러는데 얘네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 명세서를 작성해서 예전에 A4 있잖아요. A4 용지에 딱 출력해서 이제 법원에 비치를 하는데 이거 경매하기 일주일 전에 비치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거 안 해요.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게끔. 그러니까 하루에 경매 물건이 한 3, 40개 나오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한쪽 경매법정 테이블에 이 명세서가 쫙 깔렸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렇게 안 해. 다 모니터로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방법원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물건이 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종이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매각기일 및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입니다. 자, 매각기일이란 말은 경매하는 날짜. 그럼 매각 결정기일은 이제 최종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한테 허가할 건지 불허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날짜인데 이걸 매각 결정기.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A라는 사람이 1등이야. 근데 이 사람이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참가했다. 그러면 허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따져봐. 또 절차상의 하자는 있나 없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따져봐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고 안 그러면 불허합니다. 그거 정하는 날짜인데 이 각각의 날짜를 언제로 정하고 또 이것을 공고에서 알려줘야 돼. 주로 이제 이 공고는 신문에다 하고요. 대법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경매 사이트 홈페이지 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간격을 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고를 2월 1일 날에 그럼 최초 매각을 언제 해야 되냐? 2월 15일. 그러니까 공고를 하면 그날로부터 14일 후에 경매가 있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 이 공고를 보고 그 2주 동안 14일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할 시간을 얼마 준다? 14일. 딱 14일 줍니다. 보면. 2주 딱 2주.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임장 활동, 이제 경매 현장 조사를 임장 활동 이런 말 써요. 임장 활동도 하고 이제 권리 분석도 하고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날짜가 오면 이제 그때 참가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매각 결정기는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7일 후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에 하자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따져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2월 15일이 왔어요. 자, 그날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참가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 당연히 참가할 수 없죠. 채무자가 그 참가할 돈 있으면 뭐 해야 돼? 빚 갚아야지. 그다음 경매를 주관한 사람이 집행관입니다. 자기가 주관하면서 참가한다 말이 돼 안 돼? 그럼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안 돼요.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친척한테 알려가지고 야 이번에 괜찮은 물건 있다?
원래는 한 5억인데 우리가 저평가해가 한 3억 정도로 했으니까 한 4억 써도 낫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친척도 참가 못해. 또 경매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얘네들이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지네가 5억짜리를 3억에 평가해가지고 이렇게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나 담임법원 사무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참가할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은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재매각에 있어서 전 매수인. 이제 포기한 사람인데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보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참가하느냐? 일반인들 다 참가해요. 채권자들. 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고 일반인들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아까 호가경매 얘기했죠. 그리고 기간 입찰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기일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일 입찰하고 있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떨이 하듯이 막 3, 40개 쫙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간은요. 이것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경매 참가할 때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이때 참가하셔 이래요. 그러니까 기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여유가 있고 또 우편으로도 참가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기일 입찰은 하루 날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 경매가 있다 그러면 보통 오전 한 10시에 이제 오픈해요. 그래서 안내 멘트 좀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시간 줍니다. 입찰할 시간.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불러다가 이제 개찰해서 이제 하는데 하루만 할 때는요. 내가 그동안 참가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경매법정 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설사가 터지네. 그럼 못 갈 수도 있죠. 또 가벼운 접촉사고 나가지고 시비 붙어서 싸우느라고 못 가. 이런 일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한 건 물거품 되는 경우도 있어. 기일 하루만 하면. 근데 기간은 어때요? 그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경매 참가할 때는 이제 항상 그 건강, 몸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변수가 안 생기게끔 잘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 경매를 참가할 때 개나 소나 다 참가해.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 보증금. 원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제 입찰 보증금 얘기하는데 보증금 걸고 참가합니다. 그럼 이게 시험이 잘 나와. 보증금이 뭐다? 최저 매각의 10%. 그럼 아까 최저 매각이 3억이니까 얼마?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을 뭘로? 현금으로 수표로? 수표. 이 보증금을 우리 편지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야 돼요. 거기다 3천만 원 현금을 어떻게 넣냐고. 그러니까 수표로 끊어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참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참가해서 개찰 뚜껑을 열었어. 그런데 1등이 2명이야. 자, 아까 3억의 최저 매각인데 여기에 A, B, C, D가 3억 5천, 3억 4천, 3억 3천, 3억 1천을 썼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1등. 1등을 최고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 아직은 자기 게 아니야. 아직은 신고인이에요. 신고인. 그래서 가장 이 사람을 최고가. 그런데 3억 5천 쓴 사람이 2명이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둘만 다시 또 경쟁 붙여요. 다시. 자, 그 다음 차순위. 자, 나 차순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안타깝게 1등이 안 됐어. 이 물건 꼭 경락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안 사겠다고 포기하면 내가 살래요 라고 하는 게 차순위인데 차순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차순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어야 돼. 자, 이 사람이 쓴 금액에서 자, 입찰 보증금 여기에 10%니까 얼마예요? 3천. 자, 이걸 빼요. 3억 2천. 3억 2천보다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억 4천, 3억 3천 쓴 사람 할 수 있는데 3억 1천 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차순위도 2명이 했네? 그럼 누가 되느냐? 신고 가격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금액이 같네? 똑같이 3억 4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둘만 따로 경쟁 붙이냐? 안 그래요 여기는. 그냥 추첨합니다. 추첨. 왜냐하면 1등이 내가 샀거든 하면 필요 없어요. 얘네들 경쟁해봤자. 1등은 다시 붙여가지고 가격을 막 3억 6천, 3억 7천 올리게끔 붙이는데 2등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추첨. 이렇게 이제 추첨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찰한다 또는 응찰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 그걸? 이런 건 잘 들어봤죠? 그럼 이때는 다시 날짜 잡아서 하는데 이때 이걸 세매각이라. 다시 날 잡아서 경매해야 돼. 자, 그런데 이때는요, 최저 매각을 저감합니다. 원래 3억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깎아줘. 이걸 저감한다. 통상 20%인데 법원에 따라 요즘은 30%도 많이 해요. 물량이 많은 대로 막 팍팍 깎아버려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유찰되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20% 깎으면 2, 3년 6천만 원. 그러니까 다음에 경매할 때는 2억 4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유찰됐어. 그럼 여기서 20% 또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유찰 이런 게 있고요. 자, 매각 허브. 그럼 아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자, 3억 5천 써서 1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 불허가 이거 결정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자, 아무나 하자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고, 또 아까 보니까 이 사람이 참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 참가했어. 그럼 뭐 한다고요? 불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 불허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정한 날이 매각 결정일인데 이때 이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는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1등인데 경매법정에서 나한테 허가를 안 해줘. 그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있냐? 이제 따져보고 이거 불만 있으면 어때요? 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실은 내가 참가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나 참가 못하게 창고에 가둬놓고 지네들끼리 참가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거 허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항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하는 건데 이 항고를 이제 채무자가 악용을 해. 이렇게 항고를 하면 이제 경매 절차가 딜레이 돼요. 일단 경매가 멈추고 이거 항고일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2-3달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 부동산을 안 뺏기려고 항고를 해놓고 그 기간 내에 돈을 부랴부랴 마련해가지고 어때요? 채권자 갚아서 경매를 취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많이 악용을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매 절차 방해하는 걸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항고 보증금 걸고 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항고 보증금. 그럼 항고 보증금 또 이것도 알아놔야 돼. 매각 대금의 10%. 그럼 여기서 매각 대금 뭘 얘기해? 이거. 이 사람이 상금에.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의 10%. 자, 이거는 매각 대금의 10% 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항고했는데 항고 이유가 없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항고했는데 살펴보니까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증금 돌려주고 대신 너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지연됐으니까 너 지연 이자는 내라 해가지고 연 25% 이자 공제하고 돌려줘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채무자나 이 물건 소유자가 지 물건 안 뺏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 괜히 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보증금 뺏어버립니다. 3,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나 소유자. 이때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민법에서 배운 물상보증이 있잖아요. 물상보증이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지 물건 안 뺏기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즉시 항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 못하지. 이거 뺏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매 절차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각 만일 불허가를 했어요. 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어. 그러면 이렇게 불허를 하잖아. 그럼 다시 경매해야 돼. 이때 다시 하는 것도 뭐다? 새 매각. 그럼 이때는 저거 가격 깎아주는 안 깎아줘요. 왜냐? 너 아니어도 살 사람이다. 아까 경쟁자들 들어왔잖아요. 유찰이 됐을 때만 깎아줘. 유찰. 자, 그 다음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보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농지를 경락을 받아요.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취득할 때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네가 진짜로 농사 지을 거냐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이걸 농취증 그러잖아요. 공법, 농지법. 그럼 이제 경락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농취증 빨리 발급받아 와야 돼. 아까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까지. 그래서 발급받아 와야 허가해주고 안 그러면 불허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청의 증명, 허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다 언제까지 가져와라?
이거 시험에 매각 기일까지 이렇게 장난쳐. 아, 매각 기일에는 지가 1등이 될지 안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가지고 와야 허가. 안 그러면 불허를 때려 또. 이때 한 가지는 불허를 때리고 경매 다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금 납부. 자, 그럼 이제 아무런 하자도 없어요. 뭐 즉시 항고도 없어요. 요즘 뭐 누가 즉시 항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A한테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고요. 이제 당신 대금 납부하시오. 이제 대금. 이때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 쓰죠? 한 달 정도 이렇게 주면 한 달. 그럼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대금을 납부해. 이걸 갖다 이제 사람들이 잔금 납부 그래. 왜 잔금이냐? 3억 5천 썼잖아요. 근데 보증금 아까 3천만 원 냈잖아요.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만 내면 돼. 그래서 이걸 잔금 납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거요.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이제 납부가 되잖아요. 그럼 납부하는 순간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완납한 순간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등기 필요 없이 바로. 자, 그런데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이냐?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에 참가했는데 자기가 경락이 됐어. 자, 그럼 아까 3억 5천 쓴 사람이 자기가 받을 돈이 1억 있어. 그럼 3억 5천 납부하고 자기 또 배당 1억 받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쌤쌤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상계를 상계라고 그래. 2억 5천. 이것만 내면 돼. 주로 이제 주택이 경매로 넘어왔는데 세입자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 임차인이 경락을 받아. 그럼 자기 보증금하고 이렇게 쌤쌤이에요. 자기 보증금. 그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때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금을 납부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대금을 납부 안 했을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또 안 해야 되는 게 나타나는 거야. 느닷없이. 이러면 어때요? 그 더 주고 사기 뭐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포기하는 게 오히려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이 사람이 안 산다고 포기하면 내가 살래요. 차순위 신고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 차순위 거의 없어요. 근데 신고했으면 이제 이 사람 안 산다고 포기했으니까 그럼 당신이 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때요? 경매 다시 해야 돼.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포기했으니까. 이때 다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매각. 여기는 재란 말을 써. 아까 앞에는 세매각이란 말 썼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재매각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하는데 이때도 저감한다 안 한다? 왜? 너 아니어도 아까 살 사람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자, 아까 여기 이렇게 이제 대금을 납부를 안 한 사람 뭐냐? 자기가 권리 분석 잘못했다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이렇게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거 뺏어버립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권리 분석 잘못해서 이거 뺏긴 사람 의외로 많아요. 잘해야 돼. 전적으로 경매는 책임져야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뭔가 서류가 잘못돼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뭔가 차질이 생겨서 못 빌려준다. 느닷없이 이러면 어때요? 황당하죠? 그 바람에 이 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럼 이 3천만 원 날리잖아.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랴부랴 재매각일 3일 전까지 돈을 마련해와. 그러면 일단은 이자도 내야 됩니다. 너 때문에 지연됐으니까. 그러면 그냥 재매각 절차 취소하고 그 사람한테 허가해 줍니다. 본인이 사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3일 전까지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매각이 들어갑니다. 자, 재매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사겠다고 포기했잖아요. 이 포기한 사람 또 이 재매각 참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아까 전매했던 이 사람이야. 자기가 이거 안 사겠다고 포기한 사람은 재매각 절차 이거 참가한다 못한다? 너 또 장난치러 왔냐? 하고 커트시켜. 아까 참가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사람이야 이거. 재매각이 있어서 전매수인. 자기가 장난쳐놓고 또 참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배당. 자, 이제 대금을 완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금을 완납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당연 배당 채권자 그랬잖아요. 대부분 배당적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경매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지 않아도 해주는 채권자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그런데 보통 경매 이것만 하면 돼요.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 그럼 압류를 했든 뭐 했든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돈을 받겠다는 뭐예요? 돈을 받겠다고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죠?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당연히 당연 배당입니다. 그게 배당 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를 한 가압류 채권자. 또 경매 등기 전에 이미 등기된. 그러니까 간단해요. 경매 등기하기 전에 그 부동산상에 채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법원에서 이제 아까 현황조사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조사 다니까 이 사람들은 채권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근데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된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당 요구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등기가 다 돼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신고해야 돼요. 자기 채권. 마치 저당권자나 근저당 같은 경우는 1억을 빌려줬는데 매달 원금 이자를 갚아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실채무액이 5천이야. 그럼 5천만 원만 배당 요구해야지. 1억 하면 돼야 안 돼. 그런 것은 해야 돼요. 이제 따로.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안 외워도 돼요. 법정에서 채권자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러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배당 순위가 정해져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배당. 그러면 여기서 영순위 경매비용 그러는데 경매비용은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 사람이 일단 자기 돈으로 이 비용을 예납합니다. 미리 경매 신청할 때. 자, 경매 공짜 아니에요.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이 비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매 비용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채무자 부동산 팔린 돈으로 이거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팔리고 비용도 자기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가 막심해, 채무자.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 그런데 자, 예를 들자면 아파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 허락을 받고 2천만 원 들여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어. 그럼 이 발코니 확장 공사 이거 유익비예요, 필요비예요? 유익비잖아요. 가치를 높였죠. 그럼 이것은 집주인 거예요, 그 세입자 거예요? 2천만 원 세입자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비용 2천만 원 제일 먼저 세입자 줘야 돼요. 이건 채무자 집주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영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채무자 돈이 아니에요. 채무자는. 그러니까 이걸 공제하고 나머지 채권자들 받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순위가 아까 뭐예요? 우리 최우선 변제. 주택이나 상가 최우선 변제. 그리고 이제 2순위가 당해세인데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토지를 상속을 받았어. 그럼 이 자식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아직 상속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그럼 채권자들이 먼저 받아가 상속세 먼저 내야 돼. 상속세도 순서가 빠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7순위가 뭐냐? 이제 각종 공과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3순위, 4순위 좀 몇 개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순위가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자기까지 남아달 돈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배당 받아갈 돈.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채무자 안방에 가서 들어 눕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협박을 하지 마. 너 빨리 돈 내놔요. 안 내놓으면 막 조폭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좀 무섭잖아요. 좀. 안 그러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기다가 연락하던가.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받아온다네. 그 대가가 얼마예요? 60%. 그러니까 다 포기한 돈 거기다 맡기는 거야. 어차피 안 줘도 포기할 거 그냥 거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니네가 받아서 알아서 좀 챙기고 나 좀 주라 이런 개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 몰라.
말로는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책임져야 돼 또. 그러니까 함부로 맡기기도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경매 혹시 좀 지금 제가 조금 막 빨리빨리 했는데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11월 달에 마지막 수업에 경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혹시 나중에 오신 분은 그때 그 마지막 수업에 경매 제가 아주 자세히 했어요. 그거 참조해서 보세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인데 뭐냐? 아까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등기, 아니, 등기 없어도 소유권 바로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거니까 이제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그래서 이게 촉탁 등기.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본인이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이 뭐냐? 자, 만약 이 주택을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3억 5천을 써가지고 경락을 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채무자는 도망가고 없고 처자식만 남아있다든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니야. 아니야. 자기 집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집이잖아요. 나가야 돼. 근데 어디로 나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요. A 자기가 쫓아내야 돼, 이거. 이게 쉽지가 않아. 또 세입자. 대항 요건이나 확정일자를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보증금 다 못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전 재산인데 이제 쫓겨나야 될 상황. 이 사람 나가 안 나가? 이제 대항력 없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럼 이것도 쫓아내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 인도명령 이거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 6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이제 법원에다 하면 법원이 이 사람들 쫓아내 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법원에서 쫓아내는데 말 안 들은다. 이건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이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걸 제대로 분석을 안 해.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몇백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문이 잠겨 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옛날에는요. 이 인도명령 제도가 없을 때는요. 이걸 잘해야 이제 경매 고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인도명령 제도가 있으니까 본인 힘들게 싸우고 내보내고 이런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인도명령 신청하면 돼요. 대신 돈, 비용은 부담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인도명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 대항력 있는 사람은 쫓아내, 못 쫓아내? 대항력 있는 사람은 못 쫓아내죠. 대항력 없는 사람들, 권한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겠습니다.